4쪽 방정식과 미분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의 파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고 gx가 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같다라고 둬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x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즉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 되는 이렇게 대수적 측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좀 함수 그래프화 시켜보면 얘는 2차 함수야. 얘는 1차 함수죠. 근데 우리가 얘를 보면 우리가 이 점의 x값이 뭔지 알잖아. 그치?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죠? 야, 뭔 소리야? 2랑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봐봐.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얘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즉 얘를 다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우리는 얘가 2라는 점이고 얘는 3이라는 점이랑 똑같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런 거야.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1차 함수가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fx랑 gx랑 같다고 쳐서 다시 넘겨서 fx 빼기 gx가 0이 되는 즉 hx라고 다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봐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래 했었던 방식들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제 여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꿨을 때 지금은 x축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y는 어떤 k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럼 다시 요거를 잠깐만 좀 또 따지고 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가 6과 마이너스 6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을 때? 네. 그쵸? 똑같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떤 점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0과 5를 지나면서 6과 만나는 마이너스 6과 만나는 요 점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장난질을 하는 건데 대수적으로 보면은 조금 장난질을 하는 거지만 함수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좀 잠깐 볼게요. 페이지 136쪽 136번. 자, 문제가 뭐냐면 136번이야.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되는 세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이 같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래. 보여달래.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좀 바꾸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n과 만나서 생기는 어떤 점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해볼게요. 자, 그럼 fx를 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라고 보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좀 볼 거야. 자, 얘는 f 프라임 x 즉 도함수를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12x죠. 12x 즉 3으로 묶고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즉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 0, 2를 가지고 도함수적 측면에서 보면 얘는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근데 얘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미안해. 잠깐만. x 3x를 묶었잖아. x 마이너스 4네요. 4. 다시.
그러면 얘가 0과 4를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음수가 되니까 음수. 얘가 3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 음수니까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네. 얘를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형태가 되는 거야. 그치? 잠깐만. 이거 플러스네. 플러스. 미안. 0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음수잖아. 미안해. 얘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 요 점이 0이고 요 점이 4네요. 자, 그럼 우리는 그때의 함수 값을 보는 거야. 그때 함수 값. 어디 있어? 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4 집어넣으면 4, 64에다가 4, 16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답이 마이너스 32. 그러면 얘가 요 점이 0이고 요 점이 지금 마이너스 32니까 세 실이 나오려면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왔다 갔다. 그래서 n 값은 32보다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2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는 이 미지수를 다른 함수로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고. 자, 그럼 그 밑에 거 좀 잠깐 볼까요? 밑에 거 137번 요거 한번 풀어봐봐. 요거 한번 풀어볼게. 137번 그냥 다 풀풀풀 나오면 뭐예요? 풀 말이 돼요? 이렇게 나와.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같다라고 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1x가 x 플러스 k가 되는데 얘네들 다 얘만 넘기는 걸로 봐도 되고 얘네들 싹 다 넘겨도 돼. K만 놔둬도 되고 K를 어차피 있잖아. 봐봐. 내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또는 여기서 두 가지로 바뀌죠. 마이너스 K가 붙든 안 붙든. 안 붙는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붙는 걸로 봐도 붙는 걸로 봐도 어차피 더함수는 똑같죠. 그래서 지금 얘를 이건 통째로 봐도 돼. 그러면 안 붙는 걸로 보면은 얘랑 지금 K gx를 K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얘가 더함수 fx가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랑 2를 두고 양수 음수인지 빨리 판단해 볼게요. 어떻게 돼? 차이는 작은 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네. 그치?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는데?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고 0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2입니다. 이게 플러스는 맞지?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형태. 자,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3, 12. 얘 0이네요. 거기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뭔 소리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12, 플러스 24니까
16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4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결국에 그림은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6이고. 그럼 K가 어디를 지나야 돼? 16보다 작고 16보다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개념보다는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아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고 저렇게 푸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38번에 동그라미만 좀 찍게 문제.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똑같이 합니다. 네, 맞아요. 마이너스 2에 이거 빼줄게요. 마이너스 2를 2에 마이너스 2만 따로 빼도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상수가 이제 선 지나는 걸 보면 되지. 더함수 보이보면 함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가 하나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하나만 적은다. 그러니까 얘가 4차함수지만 얘가 한 점 하나밖에 안 났다는 뜻은 원래 4차함수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 접점이라는 게 혹시 1 집어넣어서 갖다 해도 돼요? 1 집어넣어서 어디? 1 집어넣어서 그 값을 구하는 거지. 위에 값에 갖다 해요? 얘네 둘이 같다라고 두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x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6x 답 2예요? 2번이요? 맞아 a 2 잘했어. 자, 너가 이거를 해보면 아마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치?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얘가 제가 2배 x 마이너스 1에 뭐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3까지 이게 나와서 얘밖에 안 나오잖아. 얘는 지금 허은 나오고, 그치?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 그림을 그리면 지금 식은 이 값이 0으로 만든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1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돼?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 4차함수지만 이렇게 생긴 그렇게 해서 지금 2a가 어디를 지났는지 봐주면 되는데 2a가 여기를 지나겠죠. 그래서 1 집어넣은 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잘했어. 자, 그럼 또 이거 한번 봐봐. 139번. 이거 너가 한번 풀어봐. 이거요. 1-K라고요? 아니면 K만 넣나요? K만. 근데 여기서 K만 넘겨도 되고 상수를 다 넘겨도 돼. 어차피 봐봐. 도함수를 하면 상수는 어떻게 돼?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래서 1까지 다 넘겨도 돼요.
맞아. 자, 지금 봐봐. 뭐냐 봐봐.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이 값이 어때야 돼?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너가 이거 다 넘겨도 돼요? 아니면 이거만 넘겨요? 라고 했을 때 둘 다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 지금 K가 없어서 그냥 K가 0인 걸 수도 있고 여기서 K가 이렇게 된 거지.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게 마이너스 1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너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결국에 봐봐. 결론만 따지자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해도 뭐가 바뀌는 거냐면 함수 값이 바뀌어요. 여기.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아.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미분하게 됐을 때 어차피 두 개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두 개의 값이 나올 거고 그럼 두 개의 값이라는 게 여기서 이때의 값이랑 이때의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값을 집어넣을 때 이 1이 빠진 거랑 들어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여기 선을 긋는 요 값이 한 칸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요거 다 넘겨도 되고요. 요거만 넘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K만 넘겼어? 네. K만 넘기면 아마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야. 마이너스 여기가 1인 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0일 때 1인 점이고 그럼 우리가 두 근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1보다 크고 8보다 작아. 여기가 아마 8 나왔을걸?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제가 문제를 보니까 141번 요거 조금 생각할 게 좀 많아요. 이거 기하무수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냐, 내가 기함수라고 하면은 내가 함수를 어떻게 던질지 모르겠어. 그거 3차가 뭔가 3차 또 3차랑 아니 잠깐만 그 포레스랑을 남겨뒀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기함수는 x제곱이랑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 봐봐, 생각해봐. 상수가 있다는 거는 내가 원점이 지나잖아, 이렇게. 그게 올라가는 거니까 원점 대칭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x가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축이 바뀌는 거거든. 좌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짝수항은 없어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 자, 봐봐. 그럼 3차함수의 기함수적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런 그림. 그쵸? 자, 두 번째 그림이 조금 극대값, 극소값이 이제 존재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근데 너가 생각해봐. 절대값 x가 2인 점이 서로 다른 시그널이 4개가 존재한다. 그럼 얘를 봐봐. 절대값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결국에 절대값 x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너가 여기서 아무리 선을 그어봐도
2라는 선을 그려봐도 몇 개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되죠.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오케이? 아 그러면 이런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좀 그려보면은 결국 이렇다는 소리죠. 절대값 x 그래프는 자 이쪽 부분은 다시 올라올 거고 다시 이렇게 됐고 자 이쪽 부분이 다시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네. 그렇죠? 그냥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4개 점이 지나는 점은 어디야? 여기는 몇 개 점이야? 3개고. 여기는 3개고 여기는 근데 딱. 그렇지.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돼. 얘가 이렇게 지나야지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지나죠. 그러니까 즉 이게 2라는 점이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까? 자, 요 점이 함수값이 얼마야? 2라는 거고 요 점의 함수값이 얼마라는 뜻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건데 이 그래프는 보통 통상 어떤 그래프냐면 얘는 ax 세제곱 그래프고요. 얘는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그래프예요. 알겠지? 원점을 지나는 기함수는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 2가지밖에 없어. 자, 그럼 우리는 2번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뭘 알고 있어?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fx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bx나 또는 플러스 bx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어. 아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도함수를 구했어. x를. 그러면 우리가 3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3으로 그냥 묶어봐. 그러면 x 제곱 자 좀 편하게 여기를 마이너스로 좀 바꿀게요. 마이너스 왜 편하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b 이렇게 됐겠지. 그럼 얘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얘가 x 플러스 루트 3분의 b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결국에 우리는 얘나 얘를 집어넣은 값이 지금 그거라는 거잖아. 그럼 다시 돌아올게. 이 점이 무슨 점이라는 거야? 루트 3분의 b라는 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f에다가 루트 3분의 b를 집어넣으면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플러스로 하냐 마이너스로 하냐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얘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지 간에 있잖아. 얘 이런 값이 나와야 되잖아. 2가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면 우리가 여기서 좀 고생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바꾼 다음에 하면은 아 제곱 빼기 제곱 생각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b라는 거를 양수로 생각하는 거고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은 b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자 그러면 f 루트 3분의 b라는 거는 결국에 얘 세제곱이니까 2개는 나가죠? 3분의 b 루트 3분의 b 마이너스 b의 루트 3분의 b 걔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루트 3분의 b가 공통이니까 루트 3분의 b가 있고 3분의 b 이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b 이렇게 되죠? 걔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뭐 양변 제곱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b는 11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 미안 3 나왔어. 3 이렇게 나와. 맞죠? 30 나오면 되죠? 그래서 b가 3 나왔으니까 우리는 뭐 구하면 돼? f3에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27에서 9 빼니까 답은 18 이렇게 되겠죠. 이건 조금 중요했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그래프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 했는데. 다 했어? 그래프 어떻게 나왔어? 더함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0, 1 네.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되네.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어떻게 돼? 더블 일자리요? 맞아. 여기 3차 함수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 아 정말. 마이너스. 마이너스 4,0. 여기가 네, 마이너스 4,0. 얘가 0이야? 마이너스 40이야? 아. 괜찮아. 큰 마이너스가 좀큰 거예요. 응.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00 나오지 않아? 내가 마이너스 100만 마이너스 100이랑 0,28이랑 28이랑 1,25. 오케이 잘했어. 자 아마 너도 저렇게 그냥 K만 남겨놓고 이렇게 넣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림을 도함수로 우리가 얘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 덩어리가 밑에가 다 파져 있어요.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00이라는 점이고 이 점이 28이라는 점이고 이 점이 25라는 점이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커도 이 정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지 저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0 집어넣은 값이 지금 이거니까 x축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y축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맞지? 자 그러면 k가 어디를 지나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가 나올까? 저거 뭐지? 이런 거 다 되죠? 25 저거 밑에. 25 밑에까지. 25부터 그렇지. 옆으로 안 되죠. 자 문제에서 왜 근데 이런 건 왜 안 돼? 이건 왜 안 되지? 이거. 3개요, 4개요. 네 맞아.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25 밑에 요 사이를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4번. 맞아. 잘했네. 교수도 잘 구하네. 25에서 답은 4번. 124개. 자, 그 다음에 142번 이런 문제 싫지? 그래서 밑에 풀이해서 엄청 많이 쓰라고 내려놨어. 요거 한 번만 해봐봐.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뭐냐 기억은 맞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그럼 잠깐만 봐봐. 내가 몇 개를 좀 보여주면 너가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다 기억력 되듯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봐봐. 첫 번째 A, B, C가 같으면 도함수꼴이 어떻게 바뀌어? 여기는 이 A, B, C가 다 같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X-A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극대나 극소를 갖는 부분이 A라는 하나의 점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우리는 A를 통해서 얘가 0이야. 자 A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어떻게 돼? 음수가 되죠. 맞지? A보다 큰 값을 넣으면은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얘가 그러면 극소를 갖춘단 말이야. 이해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극소라고는 했지만 얘가 지금 결국에는 함수값 얘기하는 거지. 자 이 함수값이 얘는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A고. 근데 얘가 두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는 게 확실한 건가? 이 상태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 점을 알아볼라. 모르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니은도 마찬가지인 게 자 얘네 둘이 같다고 했어. 그러면 X-A의 제곱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니은에서는 어떻게 나와? 극대나 극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그 점이 A와 C가 되는 거고 A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을지언정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양수일 거고 C만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C가 얘보다 A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마이너스 이 둘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또 음수겠죠? 네? 다시 도함수가 x-a의 제곱 x-c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이 값을 집어넣을지언정 얘보다 작은 거니까 어쨌든 또 음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내려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얘는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를 그리자면 그렇지 이렇게 됐고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점이라는 게 우리가 A라는 점이고 요 점은 우리가 C라는 점이네. 근데 우리가 B라는 거, 즉 FA가 0보다 작으면이니까 결국에 X축은 이쪽에 있네. X축. 맞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말 되는 거죠? 어? 왜? 되잖아.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오케이? 자, 마지막은 네가 해. 마지막은 할 수 있어. 똑같은 방식. 틀렸어? 한번 보자. 그리고 요거 니은 있잖아.
니은도 자세히 보시면 디귿은 ABC의 대소관계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는 대소관계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잡긴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봐줘야 돼요. C, A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A가 큰지 C가 큰지 이번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봐줘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그림이 조금 얘가 대칭 형들 맞아요. C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은 얘는 어차피 양수있지만 얘는 음수니까 음수일 거고 C보다 C하고 A 사이에 있는 이 값을 집어넣어도 C보다 큰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고 A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다 양수가 될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티가 봤는데. 디귿 맞아. 디귿 맞아. W자였다. 맞아. W자. 자, 봐봐. 마지막에 그냥 요거는 그냥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자, 도함수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상태야. 그리고 아까 내가 니은에서 요것도 같이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대소관계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A, B, C 써주시고 여기가 다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될 건데 빛깔 중간. 얘 자체가 지금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전 자체가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간 갖는다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또 진행해 봅시다. 자, 페이지는 172쪽. 자, 속도, 가속도의 미분인데, 자, 거기 옆에다 좀 적어줄게. 이거는 너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제 그 물리라는 거가 있어. 물리 파트에 속도, 가속도가 접합해서 나옵니다. 물리에서 나와요. 자,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있어. 거리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 근데 우리가 미분한다, 미분 계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뭐야? 미분 계수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하면 편한 편했지? 미분. 그 점에서의 좌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맨 밑에 지금 그걸 좀 그래프를 좀 그릴 건데 만약에 있잖아 어떤 그래프가 있어. 자, 이거는 이제 거리 그래프야. 거리를 보통 S라고 하고요. 거리를 X라고 하고 속도를 V라고 하고 가속도를 A라고 하고. 자, 근데 우리가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했어. 이거 어떤 뜻이야?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지는 건 아니고 이게 거리이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는데 어떻게 멀어져? 어떻게 멀어지지? 일정하게. 그렇지. 일정하게 거리가 증가한다. 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 미분하면 뭐가 된다 했지? 속도가 된다 했어. 그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네. 어떻게 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어때? 다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속도가 어떻다는 뜻이야? 이때의 속도와 이때의 속도와 이때의 속도가 어떻다는 뜻이야?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지금 물리적 측면에서 본 거야. 물리 파트 측면에서.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가속도는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이거야. 봐봐. 요 점에서의 기울기 얼마야? 이거 뭐지? 기울기? 응? 우리 기울기 이렇게 된 거 뭐야? 0이죠. 자, 여기서의 기울기 0, 여기서의 기울기 0. 즉 얘는 이렇게 된 거. 즉 가속해요 안 해요? 가속하지 않는, 즉 속도를 점점 빨라지게끔 하는 그런 가속도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를 본다고 치면은 일정하게 80을 밟았을 때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거리 그래프를 봤을 때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 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생겼어. 똑같이 이제 S인데 거리가 처음에는 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 자, 이 소리는 뭐야? 처음에는 어때? 거리가 조금씩 가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 멀어지는 거지. 이걸 너희가 상상을 해보면 속도 페달을 밟는다고 쳤을 때 어떻게 점점 세게 밟는 거죠.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V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서의 A, 즉 가속도의 그래프는 일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진짜 이건 물리적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거든.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왔다. 등속 운동이고,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는 등속 운동이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는 등가속 운동이라고. 오케이? 나중에 있잖아. 적분이라는 거 배우거든. 적분이라는 거는 미분의 거꾸로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미분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형태는 우리가 적분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적분의 개념으로. 그래서 요 그래프 6개를 좀 그려주세요. 맨 마지막에. 정리차이. 그리고 하나만 더. 중간에 보시면 평균 속도가 있고 평균 속력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알아둘게. 이것도 물리 파트 측면에서 보는 거야. 속도랑 속력은 일단 똑같아요. 시간분의 자, 근데 속도에서 위에 올라가는 거리, 속력에서 위에 올라가는 거리의 개념 자체가 좀 달라. 자, 어떤 개념이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로 움직였어.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였다. 오케이? 자, 근데 속도에서의 분자에 올라가는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는 요걸 뜻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변위라고 해요. 변위.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실제로 내가 움직인 요 거리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해요. 즉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에서의 위에 분자에 올라가는 저놈은 이거야. 변위.
변이라는 거는 위치 변화량이라고 뜻해요. 오케이? 위치 변화량. 자, 속력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동한 거리. 속력은 실제로 내가 이동한 거리. 즉 움직인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치지 않고 이렇게 할 건데 또 추가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속력은 얘는 벡터 값이야. 벡터 들어왔지. 기하 벡터 값이고 속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 값이야. 스칼라. 자, 근데 벡터가 뭐고 스칼라가 뭐냐는 거는 벡터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크기와 방향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어디로 가는 방향도 생각하는 거야. 자, 근데 스칼라 값은 오로지 크기만 얘기해요. 크기만.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건지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볼 건데 너무 간단한 문제야. 왜? 팔찌 이뻐. 장관 들어도 돼. 아니, 액세서리 되게 많은데. 액세서리 좋아해? 그냥 알겠어. 그래서 말이 거의지 않을게. 자, 147번 잠깐 볼게요. 자, 움직이는 두 점이 시각 t일 때 위치 동그라미. 우리는 위치 자체를 함수로 p라고 할 겁니다. pt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t 마이너스 3분의 2. 자, q가 움직인 위치를 우리는 qt라고 할 거고, qt? 오케이. 미안해. 그냥 해본 소리야.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자, 밑에 밑줄 좀 칠게요. p하고 q가 속도가 같아지는. 2분의 4짜리. 그렇지. 지금 우리는 p를 미분하라. p의 도함수를 구해라. q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리고 그게 서로 같다는 걸 보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속도는 말이 조금 살이 붙은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미분해서 같아지는 도함수가 같아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로 해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PT의 도함수 어떻게 돼? T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 자, 얘는요 4T로 마무리되겠죠.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지금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야?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인 거니까 결국에 T 값은 2일 때 우리는 속도가 같아지더라 이런 거죠. T가 2일 때. 일반적으로 T가 어디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P하고 Q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자, P의 거리가 달라졌을 거고요.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3분의 12예요? 근데? 답이? 물론 12 맞아? 아니요, 어떻게? 자신감 가져. 아니요. 147 12 맞아. P의 값이 얼마 나왔어? 10 10. Q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뭐 두 사이 거리는 10이 맞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방식에 지금 살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두 문제 지금 빨리 그냥 풀어볼게. 자, 다음도 위치가 다음으로 주어졌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가속도의 뭐였다? 언제 그
언제 이분을 해서 언제 어디에 대입되는 그걸 모르겠어요. 자 일단 문제에서 위치 동그라미 148번의 위치 동그라미.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뭐야? 순간 가속도지. 순간 가속도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미분 두 번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아 그래요? 어. 그럼 있는데. 자 볼까요? 자 x를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어. 9t 제곱 마이너스 18t 이렇게 될 거고, 자 x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8t 마이너스 18.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얘는 뭐 3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한 번 미분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9로 묶어서 9t로 묶어서 t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요? 즉 0이라는 점과 2라는 점을 사이에 두고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음수 내려올 거고, 중간 값을 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얘도 음수 아니야? 음수일 거고, 그리고 2 집어넣으면 2보다 큰 건 이제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결국에는 뭔진 잘 모르겠어.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건데, 잠깐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된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이렇게 바뀌었어. 위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그 속도가 또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있죠. 0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따지면 돼요. 즉 그거를 이만을 t가 2일 때 이제 방향이 바뀐 거야. 그때 순간 가속도를 구할 때는 이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왜냐면 얘가 가속도일 거니까. 그래서 답은 1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는 일단 속도의 방향이기 때문에 음수였다가 지금 얘는 속도거든. 한번 미분했으니까 속도가 내려갔다 증가하니까 여기서 바뀌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151번. 오케이. 태초에 이거라고 한다. 봅시다. 이제 151번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151번 잠깐 봅시다. 151번에 잠깐만 좀 그리자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2초를 지나서 3초까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2초까지 자, 얘가 지금 봐봐.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속도. 약간 상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속도는 내가 뭐라 했어? 속도는 방향도 포함이라는 거거든. 방향.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값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지? 그리고 얘가 속도가 0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줄어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 도착을 한 게 2초야. 2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속도가 여기가 음수가 됐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3초.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게 갔죠.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가겠지.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4초. 자, 근데 이 4초부터 다시 5초, 6초를 지나서 일정하게 증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금 약간 상상해보고 볼게요. 기억. 2초하고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2초하고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자, 기억. 자, (2초에서) (5초까지) 움직이는 방향이 봐라. 속도가 양수야, 그치? 속도가 음수야. 여기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바뀌었죠? 그가 맞는 소리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2초와 5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맞죠? 자, 니은 2초에서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틀렸죠? 왜? 거기서 좀 쓸게. 2초에서 속도가 0인 거일 뿐이지 우리가 계속 진행했던 거 맞잖아. 그치? 1초에서 속도가 음수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래도 방향은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잠깐 볼게. 0에서 2초까지가 속도가 여기가 크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적분 개념으로 보시면 이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뭐라고? 자,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야.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돼요? 0에서 2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거리가 돼요. 이거 넓이. 오케이? 그러니까 돌아간 게 아니죠. 만약에 돌아간다고 치면은 3초까지가 온 거리의 반만큼 돌아간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적분 개념까지 일단 우리가 조금 알고서 좀 접근하면 좀 이 문제는 좀 편하죠. 자, 그러면 다시 디귿. 출발 후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다. 3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다. 무슨 말이야? 디귿. 자, 속도 그래프에서 거기서 이렇게 좀 적어봐.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기울기가 얼마야? 접선의 기울기 0이지. 그냥 가속도 없는 거야. 즉 여기는 어떤 말이야? 등속 운동한 거죠. 자, 그러면 가속도가 0이 맞는 말이니까 답은요.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운데. 그래서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거리 그래프는 또 이게 달라진다. 거리 그래프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리가 증가했다가 다시 거리가 감소해서 이 2초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다시 2개에서 3초까지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간 거지. 그리고 거기서 머물렀다가 다시 우리 집 쪽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다시 원점이었고 다시 우리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S냐 V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지? 빨리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냈다 달리자. 자,
운이야. 응? 143번 이거 3초 문제야. 3초 문제. 이거 저번에 한번 내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런 꼴. x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문제.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밑줄 좀 칠게. x는 0에서 격수값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얘랑 얘는 일단은 접점이에요. 접점. 또는 얘네들이 지나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짝수일 때는 우리가 접한다고 하지만 홀수일 때는 뚫고 지나가는 거죠. 이해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 세제곱이라고 보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0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뚫고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누는 거 있어요. 1번 n이 홀수일 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0이라는 순간과 2라는 곳이 있어. 이거는 진짜 감각적인 거야. 봐봐. 0에서는 접해요. 무조건. 근데 봐봐. 우리가 x랑 x 세제곱은 x 5제곱은 어디서 시작해? 만약에 양수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어디서 시작해?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홀수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0에서 어떻게 된대? 0에서 어떻게 된대? 접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내려가겠지?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 스무스하게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죠. 그러면 0에서 얘는 뭐예요? 대를 가져. 자, 2번. 자, n이 짝수면 0과 2라는 점에서 여기도 지금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약간 변곡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짝수면 어떻게 돼? 짝수면 무조건 접하거든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야. 짝수 그래프에서. 그러면 위에서 접하잖아. 자, 0에서 다시 올라가. 그리고 2라는 곳에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 여기서 0에서 극소로 가죠. 즉 무슨 말이야? n이 짝수면 돼요. 그래서 n은 50입니다. 아, 진짜 쉽지. 그리고 내가 이것도 한 번 얘기했어. 너 거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 이 그래프가 원래 이 문제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이 별로 없을 거니까 거기다가 이 문제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자, x가 제곱이고 x 마이너스 2가 세제곱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그림이죠. 극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근데 이거는 막 미분하고 막 그렇게 자시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봐.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냐고. 일단 x가 5제곱이니까 밑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0에서 접할 거고 0에서 접할 거고 저거 미디어 내가 미분 안 하고 빨리 푸는 방법 얘기하는 거야. 자, 0에서 접하고 2에서 우리가 뚫고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 0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가 2야, 여기가 0이야. 근데 여기서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럼 내가 이 점의 x값을 뭔지 알아야 되잖아. 2대 3이라고 생각했어. 맞지? 2대 3. 즉 2라고 하는 거리를 5분의
2를 집어넣으면 돼. 5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극소값은 5분의 2에서 극소값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입하고 그냥 무지 끝내버리는 거야. 원래라면은 우리가 이거를 막 다 미분해가지고 2점, 2점, 2점 되다 막 찾아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만약에 또 하나 fx가 x제곱 x-2에 뭐 6제곱 이렇게 됐어. 네. 그럼 얘는 짝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0에서 6에서 뭔 소리야? 2에서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근데 이 점은 어디 있다고? 이렇게 2대 6인 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x에다가 우리는 2대 3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점에다가 집을 넣으면 우리가 극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되게 획기적인 거라서 알아두면 진짜 좋아요. 그치? 자, 왜 이렇게 졸려?